자본 거래를 하듯이 중동에서는 자체는 그 중동 그 이슬람 교리상 중동 그 국내 내에서의 그런 그 금융업이나 아니면 이자놀이 자체가 사채 혹은 제2금융권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법 형식이에요. 불법 형식. 더군다나 이자라는 개념 자체도 없이 이것 자체가 좀 특이한 게 이슬람 금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그 제3지구 그러니까는 일종의 독립지구 성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영 자본 그러니까 특히 영국 자본을 비롯 영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계 자금이 중동에서의 그런 중동을 연계를 해서 그런 오일 달러라고 하는 그런 그 사우디나 이란 뭐 레바논 그런 이집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개를 해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돈 쌓으면 뭐예요? 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 돌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바로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서방 국가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면 국내법상으로는 걔네는 사실상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이야.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그 아랍권 내의 그런 그 중개 기구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두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피스 빌딩이나 그런 비중이 유달리 높다는 거죠. 그거 자체로 해가지고 그 이번에 그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근데 유가가 앞으로 계속 향후 그 70달러 이상에서 지금 그 내년에 2010년에 그 어쨌든 FRB에서 그런 미국의 실업률이 그 10% 체감 실업률 자체가 17% 이상 넘어가는 국내 경기 상황에선 어찌됐건 간에 제일 빠르면은 뭐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자체에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장기적인 미국의 저금리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하고 연관돼가지고는 오일 피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2013년에서 2015년경이면 피크를 찍게 돼 있어요. 왜 작년에 그런 그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느냐? 금융위기의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오일 피크에 대한 그런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것 자체가 그 일찍 왔다. 네, 우리 사진.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오일 피크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그 매칭 자체가 노매칭 사태가 그 일찍 왔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 그런 이제 루머성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수요 예측 패턴에다가 캐나다의 그 오일샌드라고 하는 그런 그 석유 모래석유 아시죠? 모래석유. 네. 그걸 갖다가 초대형 굴착기 있잖아요. 보시는 거예요. 석탄 캐는 그거. 그걸 갖다가 거기다 펌프질하면서 그걸 CN이나 그런 데 튼 거야, 걔네가.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쉘이나 그 쉐브론 같은 그런 애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해상 유전에다가 그 투자를 하거나 멕시코만 같은데 아니면은 미국 그 연근의 그런 석유 채굴을 하는 그런데 해상 유전에다가 파이프를 꼽은 게 아니라 모일샌드에다가 그걸 하니까는 딱 당장 보기에는 거기다 파생한 애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아 그래 이거는 써먹을 만하겠다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오일 피크점이 이제 2010년이나 이제 2009년도 해가지고 절 정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사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선 8%의 고도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오일 피크는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가가 100달러에서 150, 140, 150, 160 빵빵 계속 올라. 그러다가 이제 실물 경기가 악화되니까는 그거 자체를 해가지고 이제 유가가 다시 재조정을 받아가지고 30달러대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석유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폰지 게임 비슷한 그런 사기성 게임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원유 파생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니까 이제는 일단 조용을 해줬지만 그것 자체가 오일 피크가 오면 어찌 되었건 간에 석유 가격은 작년에 대비를 해가지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게 없고 왜 그러냐면은
그 중동 내에서의 그 두바이가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 부동산 자체나 그런 것, 채권 자체를 팔아치워야 되는데, 팔아치워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면. 그런데 미국 국내의 그런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이미 바닥권인데, 그런 거 자체를 팔아가지고 커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그것 자체 이제 교훈적인 거는 이제 배울 만한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그냥 호도를 시키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이 좀 혹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급하니까 빨리 팔아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네. 해봐야 가격도 얼마 안 된다는 그게 얘기죠.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어제 그 김정일 루머설을 해가지고 예? 주가를 다운시켜가지고 그 저감에서 타이밍으로 그 잡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부동산이나 원자재 시장 같은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실물 자산 시장에 그거를 소스로 이용해 먹은 거죠. 그거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국내 경제 영향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뭐 주가나 환율 부분 이런 부분들. 주가. 예. 네. 어떻습니까? 증시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영향은. 이것 자체가 첫 번째는 건설사 위주로 중동에 진출한 두바이나 이런 그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이런 거 건설사 자체가 두바이에서 전년 주택 가격이 한 40% 이상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니까는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니까 공사를 미리 딜레이 시켜가지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착공 자체를 아예 그 미루거나 미착공 상태였습니다. 진출한 그 국내 6대 건설사나 5대 건설사 자체가. 이런 것 자체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 자체가 일단 없고,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중동 내의 그런 두바이 자체 내에서의 그런 그 금융 크레딧이나 그런 거 물린 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1억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 자체가 미미해요. 영향 자체를 미칠 만한 성격 자체는 뭐냐면 국내에 진출한 그런 그 유럽계의 그런 그 증시 내에서의 그런 그 유럽계 자본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자본 자체가 달러 그 외자 자본 자체가 이번 그 쇼크로 인해서 그 자국 내 그런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위기가 닥치면 그렇죠. 네. BIS 그거 맞추기 위해서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빼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잠깐 이제 오르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지. 그런데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현상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1,100원대 또까지 이렇게 왕창 떨어진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면 뭐 계속 외자 유치금이 더 지금 상황에서도 들어옵니까? 들어오기 힘들지 않나요?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저금리고 한국에서는 한 2.0%로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그 고정금리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캐리는 계속 들어오고 더군다나 무역 수지가 400억 달러 이상 나는 게 심지어는 일본보다 2배 정도 더 많아요. 일본 무역적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일단은 많으니까 채권이나 지금 금융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율 부분. 환율이요? 예. 환율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최대한 단시간 내에 찍을 수 있었던 원인 자체가 국내에서 그런 그러니까 넘치는 달러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외환 보유고로 흡수를 시켰다는 것이죠. 네. 외환 보유고로 흡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1,100원대의 그런 환율 변동폭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유지시켰다는 거죠. 현재 들어오는 돈 자체가 주식 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40조에서 50조가 넘게 들어왔는데 달러로 환율이 1,1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느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출 대기업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요. 2008년도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는 무역 의존도가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 대외 의존도라고.
예, 예, 예. 예, 대외 의존도가